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화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정화는 문명의 불이라고 할 수 있죠. 병화를 빛으로 본다면 정화는 열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문명의 시작이 황화유역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그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바뀔 때 사람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어떤 문명을 사용하게 됐고, 음식을 익혀 먹게 되고, 농기구가 발달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화의 역할이에요. 제 정화는 문명, 인공적인 것,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는요,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하고 좀 약해 보이고 어떤 촛불 같아 보이고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존심과 집념이 굉장히 강하고 정신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약하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냉정하거나 무관심하게 보이긴 하지만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폭발력도 대단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병화보다 더 욱하는 성질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게 정화의 성정이겠죠. 자신의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고 빛을 발하는 촛불의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봉사정신이라든가 어떤 헌신적인 것, 이런 활인 공덕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고지식하고 잔깨도 부리지 않는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요. 상대방이 좀 불성실하게 느껴지거나 좀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지나치게 상대를 혐오한다거나 공격한다거나 이런 공격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게 조금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화가 각 그 오행의 천간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게요. 정화가 간목을 만나게 되면 계속 타오르는 어떤 불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로에 계속 연료를 데워주죠. 근데 이럴 때에는 간목에 경금이 필요한데요. 간목을 쪼개어서 불로 떼어줄 수 있는 그런 경금의 역할, 그걸 벽갑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만나게 되면 꺼지지 않는 불꽃, 그렇지만 과하게 되면 경금의 도움이 필요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정화가 을목이 만나게 되면 좀 서러운 일이 발생한다라고 할까요? 을목은 젖어있는 나무예요. 젖어있는 나무가 정화한테 불을 떼어주려고 하면 불이 자꾸 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정화하고 을목이 만난다면 시간의 어떤 타이밍, 흐름이 좀 있어야지만 을목을 말려서 잘 뗄 수 있는 그런 땔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서러운 일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일에 장애가 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화가 을목 하나만을 만난다는 건 그닥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화가 병화를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태양 아래 불빛이에요. 태양 아래 어떤 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존재감의 상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내 모습이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화가 병화를 만나는 건 썩 좋지 않습니다. 내 빛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되겠죠. 정화가 정화를 만나게 되면 주변에 어떤 오행이 있느냐에 따라 또 틀려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병화와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달빛 무리가 지어진다고 하죠. 별무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은하수처럼 별들이 여럿이 많이 모여있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화가 정화를 만나는 것은 그닥 나쁘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경쟁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화가 정화를 만나는 건 세력의 도움을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운입니다. 정화가 모토를 만나게 되면 산중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산의 촛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을목이 모토를 만난 것처럼 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정신적인 어떤 면에서는 좀 발달할 수 있겠지만 밖에서 활동하는 면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많이 따르고요. 일이 잘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정화가 모토를 만나는 것도 그닥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화가 기토를 만나게 되면 기토는 습토예요. 그리고 열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정화의 역할이 많이 좀 다운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빛이 흐려지기도 하고 열이 식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화가 기토를 만나는 것도 썩 이롭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기토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핑계를 대게 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어지지 않거든요. 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됐어? 너 때문에 안 됐어? 이런 핑계될 일들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정화가 경금을 만나게 되면 드디어 할 일이 생겼어요. 이런 원석에 빛을 가하고 열을 가해서 보석을 만들어내는 일. 정화는 경금을 다듬어서 아주 쓸모있는 어떤 보석으로 만들어내주고 싶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정화가 경금을 만나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고 성실해지고 노력하게 되고 어떤 할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럼 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과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화가 경금을 만나게 되면은 괜찮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화는요, 정신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인자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결실을 이뤄내는 그런 운이겠죠. 정화가 신금을 만나게 되면, 신금은 만들어진 보석이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보석이죠. 이 보석에다가 또다시 열처리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쓸데없는 짓을 하는 그런 형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완성 제품에다가 또다시 칼질을 한다, 또다시 불질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번거롭게 또 해서 말이 생길 수 있고 또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정화가 임수를 만나게 되면 서로 유정한 합이 되겠죠. 만약에 이때 정화가 힘이 있거나 이제 뿌리가 있어서 근이 튼튼하다, 아니면 세력이 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깜깜한 밤중에 밝게 비춰주는 어떤 등대 역할이라든가 달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호수의 역할을 한다든가 이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정신적인 고귀함을 이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은 정임합, 음란지합이라고 합니다. 주색잡기라든가 밤에 어떤 그런 음란함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유흥에 젖어버린다든가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 세력을 잘 살펴보는 것이 정화가 임수를 만났을 때의 효과입니다. 정화가 개수를 만나게 되면 불이 꺼져버리는 현상을 발생할 수 있어요. 정화 역시도 이제 먹구름이 끼면은 시야가 가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정화가 꺼지기 쉽고요. 정화가 이제 어떤 열을 잃어버리기 쉽고요. 시야가 가려져 버리기 쉽고요. 그래서 정화가 개수를 만나는 거는 썩 좋은 현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때 무토가 있다면 무게합으로 개수를 묶어주겠죠. 그래서 조금 낫기는 해요. 이럴 때에는 무토가 정화한테 좋은 작용을 하겠네요. 오늘은 정화까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무토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고요. 조금씩 여러분한테 이런 오행의 기운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들으셔서 여러분의 어떤 사주 구조를 잘 파악하시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일, 월의 운과 그런 관계를 보신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